자, 로봇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이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죠. 그 다음은 자율주행. 이거는 그냥 약간의 낚시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바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가 알아요.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리고 자율주행도 갈 길이니까 여러분께서 로봇주도 같은 개념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로봇주, 원전주, 그리고 LNG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 다음에 AI 관련주, 요런 것들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후부터 쭉 해드린 이유가 미래에 가야 될 산업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글로벌리하게 가고 있는 게 이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도 충분히 알아두면 좋을 만한, 도움될 만한, 수익 날 만한 분명히 측면이 있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자율주행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캐즘으로 전기차 시대가 좀 늦어지고 있다곤 하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자율주행은 전기차로만 해야 돼요? 안정성을 따지면 지금 안전한 휘발유 차로만 하면 되는데 라고 했는데, 전기차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어마어마한 최첨단 AI 기술부터 해가지고 이 동력을 움직일 만한 그런 기술이 있으려면은 조그만한 배터리는 죽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100%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의 배터리를 갖춘 전기차여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에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많은 고용량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문이 풀리셨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기차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지난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때부터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도 여기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트럼프 당선 동시에 전해드렸던 내용이 머스크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풀어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율주행 섹터가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요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젠슨 황도 코스모스 플랫폼 얘기를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로봇과 자율주행의 중요성을 젠슨 황 선생님도 언급을 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걸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은 AI 로봇과 더불어서 향후 발전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까지 로봇 AI 관련주 흐름에 갈려 있는데 사실 이거 다 로봇과 AI하고 다 연결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듯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고, 제가 자율주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도 놓쳐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수급이 좀 이제 얘네들로 조금 움직이고 있어갖고 그랬던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종재가 아니고요. 최종재는 국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간재나 부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국내 증시에서는 자율주행하면 테마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파악을 한 뒤에 지금 수혜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안목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어디한테 똑같이 들었었냐면 로봇 관련주들도 똑같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테마성에서 일부는 테마가 아닌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빅 이벤트가 그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전 자율주행 구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원격 모니터링이 포함이 됐는데, 완전 자율주행, 원전 자율주행이래 원전 얘기하니까, 완전 자율주행 구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원격 모니터링 포함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운전석 없이, 이게 사이버캡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꺼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2026년 이후에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테슬라가 제일 빨라요. 그래가지고 6월부터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주행한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요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게 5월 21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금 조금 붐업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보긴 해야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산업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변곡점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24시간 주행하면서 개입이 없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LA에는 승인 과정 중이다. 뭐가? 사이버캡이. 지금 이 얘기를 머스크가 한 거예요. 우버,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서비스 출시한다. 로보택시는 안전성을 검증된 지역에서 한정된 운행으로 시작할 거고, 중국에서도 이거를 할 건데,
이게 중국은 법 때문에 새 버전 출시마다 추가 승인이 필요하고 자율주행과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미래라고 강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계속 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예. 결국 빅테크의 최강자라 불리는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빅포인트, 빅 이벤트가 도래하고 있고 진행이 지속될 겁니다. 이번에 끝나도 또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보시기만 하세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하루 이틀에 나온 게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레벨이 이렇게 있어요. 제로부터 레벨 5까지 쭉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자율주행은 이제 레벨 3부터 3, 4, 5를 자율주행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eyes off, mind of driver off 여기로 가면 이제 운전자가 없는 거죠. 완전 자동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크만 한번 하실 때 공부하실 때 요거 캡처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요소는 이렇게 5개예요. 센서, 그 다음에 차선, AI, 통신, 제어 시스템인데 요거는 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요런 게 있다라고 해서 직접 판단을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시험 보는 과정은 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밸류 체인을 확인하면서 요 5개가 밸류 체인이 결국에 되는 거예요. 요거를 시험하듯이 이렇게 시험 문제처럼 내드린 거는 여기에 밸류 체인이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제가 로봇도 말씀을 드렸던 게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나 아니면 로봇의 모터나 막 이런 거였잖아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초기에 있을 거예요. 2차 전지도 초기에 중요한 게 양극재였잖아요. 여긴 이제 로봇은 액추에이터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었고 여긴 뭐예요?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쪽인데 사실 라이다, 레이다가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럼 라이다는 뭐예요? 물체에 도달했다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갖고 거리를 계산하는 시스템. 그래갖고 레이더하고는 달라요. 레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 탐지, 레이더 띠리디리디 그 레이더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야간 악천 후 100m 이상 측정 거리에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충돌 방지나 차선 유지나 그래갖고 레벨 2 이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필수 장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메라 그가 이제 그 카메라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것만 시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분석을 통해 갖고 소프트웨어하고 들어가 가지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들어간다. 라는 거고 이 외에 통신망도 있고요. 근데 통신망 중요해요. 왜 통신망 중요하냐면 안전과 직결되는데 0.00001초 때문에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고속 통신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요 3가지 첨단 감지 센서, 그 다음에 GPS 통신, ADAS 이렇게 해갖고 자율주행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이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 카메라가 이런 거구나, 레이더가 이런 거구나, 라이다가 이런 거구나, 장단점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는 단점이 뭐예요?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 비가 오면 안 보이잖아요. 예. 레이더는 작은 물체 감지는 좀 이제 띨비리 했는데 못 볼 수도 있죠. 라이다 비싸요. 그리고 우천이나 폭설 오면은 때리고 들어오는 거니까 조금 이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비싼 게 좋은 거고 근데 너무 비싸 뭐 이런 겁니다. 투자자들은 뭘 봐야 돼요? 테슬라냐 비테슬라냐 테슬라냐 웨이보냐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아요. 자율주행이 발전할수록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의 필요 소양이 또 늘어납니다. 앞으로 레벨 5 시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품 사용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죠. 기술력 좋은 기업의 경우에는 수주가 늘어나 거기다가 수주를 하게 되면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테슬라는 지금 레이더 라이다를 안 쓰고 다 카메라로만 쓰거든요. 앞으로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테슬라하고 비테슬라 향은 뭐가 차이냐면은 레이더 라이다를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에 테슬라 향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비테슬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인지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레벨 3에서는 레이더가 4개밖에 안 쓰이는데 레벨 4만 되면은 18개예요. 10개, 21개. 그러면은 레벨 5가 되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5 시기가 도래할 때쯤 되면은 피크아웃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국내 국외 기업에 대한 그 구분이 필요한데 국외 기업, 국내 기업 뭐 보시기 전에 이제 해외 기업을 구분을 해드릴게요. 해외 기업을 보시면은 모비라이라는 애가 있는데
카메라 기반 솔루션 기업입니다. 인텔 자회사고 카메라 중심이고 ADAS 세계 점유율이 70%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반 솔루션 기업은 모빌아이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더 라이더가 아니라 카메라로 하는 애들이 테슬라 비전 전략, 레이더 라이다 제거한 게 테슬라 이런 애가 있고요. 라이다 전문 기업은 루미나 테크놀로지 레벨 3부터 5까지 라이다 공급한다. 볼보 인텔 고객사 있고 아우스터 3D 라이다 센서 모셔널하고 협업하고 있고 벨로나인 아우스터 합병 라이다 대표 기업. 그 라이다냐 카메라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ETF가 또 있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하나를 여기다가 안 넣었네. 제가 넣어드릴게요. 요 소프트웨어랑 요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하다 보면은 요런 날이 발생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통합 시스템 요건 아니 잠깐만요. 요거는 국내인데 여기 있다. 이런 날도 있죠. 국내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컨티넨탈 보쉬 오토리브는 차량용 레이더 시장 점유하는 회사고요. 그다음 발레오는 레이더 라이다 모듈 공급.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는 웨이모,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ETF는 DRIV인데 얘가 재미가 좀 없어요. 제가 이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 안 가요. 다른 애들 비해 갖고 왜 안 가냐 봤더니 자율주행 본연의 가치가 아니라 이게 전기차 섹터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막 전기차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주가가 좀 못 가니까 DRIV는 좀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 좀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유일하게 제 ETF 가운데 서정덕 ETF 가운데 수익이 잠깐 났다가 끝난 애가 얘예요. 제가 이거 12월이 뭐야? 11월 1월부터 꾸준히 그냥 5,000원씩 사고 있거든요. 와, 그 분산 투자를 하는데도 어지간히 플러스가 안 나는 애가 얘입니다. 아직도 전 이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때는 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국내 기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카메라 기업은 LG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더 라이다는 HL 클레모브인데 이거 만도 자회사니까 만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OS랩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급락했다가 다시금 어느 정도 시세를 찾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이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에버,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요거 내용들은 그냥 잠시 멈춰두고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라 팔아라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건지 좀 헷갈릴 때,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텔레칩스 차량용 AP 설계 전문 기업이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들은 제가 이렇게 쭉 잡아놨어요. 잘 보이시죠? 투자 포인트들. 모빌아이부터 했고 테슬라, 루미나 테크놀로지, 아우스터, 웨이모, 엔비디아, 아마존, 콘티넨탈까지 이건 해외 기업들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자료 좋죠 오늘. 깔끔하죠? 그리고 이거는 국내 기업들인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부터 텔레칩스까지 모두 다 이렇게 또 이제 나와 있다. 퓨런티엄, HL 클레모브. 그래서 어떤 게 포인트인지 어떤 기업인지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 산업군으로 지금 엮여 있고요. 자율주행 산업 발전의 가속화 단계로 접어들 때 레이더 라이다 센서부터 반도체 AP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선 실제 수익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당장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오히려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는 국면이니까 지금 해갖고 인생을 바꾸겠다. 요것보다는 조금 지금은 좀 이제 내릴 때 좀 확인을 하시던지 나눠서 보시던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접근 측면에서 나올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은 분석들은 저희 채널에서 조금 이제 그날은 라이다만 할게요. 이날은 카메라만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요거는 잡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필요한 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로봇 하듯이 요것도 계속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규제가 가장 걸림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만 보면 이거 규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규제 산업인데 규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던지 간에 아마 신성장 동력 육성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자율주행 관련 규제 혁신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고 실제 규제가 완화되면 추가 수혜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것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 산업을 그래서 수주해 본 경험이나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미 국가 산업으로 수주해 갖고 움직이고 있는 애들, 그리고 관련 사업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위주로 좀 이제 압축을 시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자율주행, AI, 로봇 이런 신성장 동력 관련해서 규제 해결은 꼭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2차전지, 철강, 화학 이런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해결책 동시에 좀 제시를 해야 되고, 국가에서 성장 이를 통해서 이제 법인세 증가시키고 일자리 확보하고 세수 확보하고 이런 선순환고리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